우리 몸이 1000냥이라 그러면 거기서 100냥을 뺀 900냥이 눈의 건강이죠.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의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누구라도 생기는 이런 노안이라든지 백내장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안과 백내장을 교정을 해준다고 하는 수술에 대해서 요즘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질환에 대한 정확한 구별, 차이점을 아셔가지고 보다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하시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질환의 차이는 우선은 이름을 보면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한자로 보면 흰백 안내 말글장 해서 하얀 게 눈안을 가려서 시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백내장이라고 그러고, 노안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안과적인 기능 장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질환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면 안구의 구조를 아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왼쪽 그림은 너무 용어도 많고 해서 좀 복잡하실 건데, 우선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눈을 단면으로 봤을 때가 왼쪽인데요. 다른 건 다 보지 마시고 몇 가지만 보시면, 제일 앞쪽에 투명한 부분이 각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빛이 들어오면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볼록 렌즈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정체인데, 수정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볼록 렌즈라서 빛이 들어오면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한 곳에 모아서 망막의 한 점에 맺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수정체. 두 번째는 우리가 사물이 1m 앞쪽으로 이내로 들어왔을 때 수정체를 조금 더 볼록 렌즈로 만들어서 상을 볼 수 있게, 즉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수정체가 더 두꺼워져서 상을 정밀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수정체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정체는 물과 단백질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투명하게 보이는데, 이런 물과 단백질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수정체가 노랗게 보이고 갈색으로 변하고 하얗게 변하는 것이 결국 백내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백내장에 대해서 옛날 문헌들을 고찰을 조금 해보면 아주 옛날 사람들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떤 환자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걸 잘 관찰을 했더니 뭔가 하얀 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뭔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였다. 그걸 우리 고대 그리스, 영어로는 우리가 백내장을 카타락이라고 그러고, 고대 그리스어는 제가 읽지는 못합니다만 그 뜻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폭포 또는 눈 안에 하얀 것이 폭포처럼 떨어져서 이 사람이 시력이 안 보이더라 하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BC 800년경 인도에서 이런 수수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얀 걸 제거를 하면 이 사람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길다란 꼬쟁이를 가지고 눈을 찔러버립니다. 눈을 찔러서 오른쪽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수정체가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수정체가 앞을 가리지 않고 뒤쪽으로 넘어지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꼬쟁이로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도에서는 백내장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꼬쟁이질이라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주 날카로운 이런 창을 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눈을 찌르는 거죠. 왼쪽 그림 보시면 한 사람은 잡고 있고 겁에 질린 환자를 잡고 있고,
한 사람은 이런 길다란 꼬쟁이로 눈을 찌르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1700년도까지 유럽에서 이러한 방법이 사용됐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다비엘이라고 하는 의사가 마찬가지로 꼬쟁이질을 하려고 안구 주변에 절개를 해보니까 땅땅한 수정체가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뒤로 떨어지지 않고 밖으로 나오니까 환자 회복도 빠르고 시력도 빨리 좋아지더라. 해서 지금 백내장 수술의 근간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우리가 구조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정체가 중요한 부분인데, 수정체는 우리가 안구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랑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카메라로 따지면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수정체에 혼탁이 생겼다는 것은 렌즈가 기스가 같다든지 먼지가 많이 끼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백내장의 치료는 렌즈를 색으로 교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혼탁이 있는 수정체를 깨끗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에서 그 기증하신 분의 백내장을 이렇게 염색을 해보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백내장이 많이 진행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의료가 많이 발달하고 병원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백내장이 하얗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잘 없고, 그렇지만 대학병원에는 이제 이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내장이 많이 진행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은 그 부분 백내장을 염색을 해보니까 빨갛게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원래 투명한 수정체가 바로 하얗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랗게 보였다가 색깔 변화가 노랗게 됐다가 그 다음에 갈색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얗게까지 가는 것은 백내장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랗게 변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전체적으로 다 생기기도 하지만 중앙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많이 진행해서 완전 하얗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들,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를 드신다든지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하신다든지 또는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특정 부분에 백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내장이 심하진 않지만 이렇게 특정 부위에 생기더라도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앞뒤로 특정 부분에 생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백내장이 있으면 어떤 내가 증상이 있을까? 수정체는 빛을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한 군데로 모으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정체가 온탁이 있으면 빛이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물을 보더라도 사물이 깨끗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절대 뭐 아프거나 하진 않고 어제는 잘 보이는데 오늘은 안 보인다,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6개월 전에는 저 간판이 잘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백내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막았을 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왼쪽은 백내장이 없는 모습이지만 백내장이 있으면 오른쪽 아래쪽 같이 흐리고 잘 안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두 개로 보인다든지, 상이 하나 더 있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우리 이렇게 귀여운 손자 손녀들 얼굴들도 백내장이 있으면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시면 밤에 자동차 미등이 흐리게 두 개로 보인다든지, 달을 봤을 때 달에 달무리가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백내장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예전에는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백내장은 누구라도 다 오거든요. 나이가 이제 기대 수명이 100세까지 가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오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 치료는 예전처럼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안약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백내장이 진행을 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심해지면 특히 동양인들에서 백내장이 심해지면 녹내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빠른 백내장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제가 이제 안과 의사를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안과 의사를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째고 하얗게 보이는 것이 냉동 포르브거든요. 그 냉동 포르브로 수정체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을 아까 프랑스 의사처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렇게 수정체 낭을 그대로 두고 앞쪽만 동그랗게 이쁘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mm도 안 되는 프루브를 넣어서 거기서 초음파가 나와서 수정체를 잘게 깨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체 낭만 남고 안에 내용물은 없어지니까요. 거기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 본인 수정체는 아니지만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수술적 방법이고 제가 하는 수술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클릭이 되실까요? 예. 이렇게 각막에 절개를 하고 지금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정체가 일부 부분적으로 혼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전탄 물질이라는 것을 넣고 나서 이렇게 수정체 낭을 이쁘게 동그랗게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프루브를 넣어서 이게 초음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혼탁이 있는 수정체를 아주 잘게 깨부숩니다 안에서. 그러면서 다 빨아들이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데 그 부분은 뭐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노안인데 노안은 나이가 들면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백내장과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정체의 가장 큰 특징이 빛을 한 군데로 모으는데 또한 1m 이내로 사물이 오면 수정체가 더 두꺼워져서 볼록 렌즈가 되어서 사물이 그 초점이 앞쪽에 맺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정체를 쪼는 근육이 4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더라도 수정체가 더 두꺼워지지 못하니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게 노안입니다.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백내장과 차이점은 백내장은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노안은 멀리 있는 건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안이 있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시죠. 기존에 안경 끼던 분들은 안경을 벗으면 오히려 가까운 게 보이고 또한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돋보기 렌즈를 끼시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노안입니다. 보통 교과서적으로 45세에 시작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5세에 노안은 진행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수정체 굴절률이 플러스 2.5 디옵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가 환자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고 이것도 이제 유튜브로 나가겠지만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노안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이런 노안을 예방하려면 근거리 작업이 결국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또한 이런 뭐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이런 것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되고 또한 멀리 보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멀리 보는 것 노안에서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녹색을 보는 것이 눈의 피로도 풀어주고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초점이 뒤에 맺히다 보니까 볼록 렌즈가 하나가 더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노안의 가장 안전한 치료 방법은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를 함으로써 초점이 앞에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덜 침수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돋보기 안경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오른쪽 위쪽에 보는 단초점 렌즈입니다. 초점이 한 군데에 맺히는 건데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노안 교정 렌즈는 왼쪽에 보듯이 여러 가지 청이 나가지고 초점이 두 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뒤쪽에 맺히는 것은 멀리 볼 때 초점으로 이용하는 거고 앞에 있는 것은 가까이 볼 때 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노안 교정을 수술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C 그림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두 개 맺히지만 주변에 보시면 초점이 맺히기 전까지 이 빛들이 여러 갈래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안 수술을 하셨던 분들의 가장 흔하게 듣는 부작용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야간에 자동차 미등등을 보면 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 더 보이고 상이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두 개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노안 교정, 특히 다초점 렌즈를 넣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야간에 운전을 하셔야 된다든지 근거리 작업을 세밀하게 해야 된다든지 내 직업이 뭔가 자세히 봐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서는 권해드리진 않고 이 수술 방법을 특히나 젊은 분들에서 노안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수술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체가 아직 조절 능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수술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서는 꼭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 초점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안구 내에 질환이 있다든지 대표적으로 녹내장이라든지 망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렌즈를 넣어버리면 이 시력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안 교정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꼭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내 눈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백내장과 노안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긴 하지만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하얗게 변해서 즉 색깔 변화가 있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노안은 나이가 드시면서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 힘이 떨어져서 가까이 볼 때 안 보이는 것이 노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내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와, 정말 이렇게 명쾌하게 자세하게 또 리얼하게 또 직접 수술하는 장면까지 저희들한테 보여주는데 좀 끔찍스럽긴 했지만 이게 되게 많은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수술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저렇게 받는 수술이구나. 뾰족한 걸 콕 찔러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게 바로 안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수술하는군요. 네네네. 네, 무엇보다 저 되게 궁금했는데 다초점 렌즈가 되게 요즘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봤는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었군요. 뭐 예를 들어서 야간 운전을 한다든지 직업적으로 자세히 보거나 또 근거리 작업 많이 하신 분들 오히려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또 체크해주고 저도 사실 다초점 안경이거든요. 이거 쓰다 보면 좀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경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도 잘 보이긴 보이는데 문제는 또 어지러워요. 이게 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을 명확하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또 역시나 또 궁금해하는 우리 울산 시민들 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답변을 통해서 우리 울산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자,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노인 백내장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았는데요.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를 말하는 건지 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까 방금 제가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노안은 45세 이상, 백내장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노안과 백내장이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멀리도 가까이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수술할 때 인공수정체를 단초점이 아니라 다초점을 넣으면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할 수 있지만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이가 너무 젊다든지 또는 내 직업이 아직까지는 자세히 봐야 된다, 도면을 봐야 된다든지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꼭 충분한 상담과 내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생활 패턴에 대해서 알고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또 노안이 오는 시기고 하다 보니 노안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정말 노안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나 네. 뭐 약이 있습니까? 어, 애석하게도 이제 저도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안과 의사인 저도 노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 예, 저도 가까운 거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되는 슬픈 현실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현대 생활은 가까운 걸 너무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작은 걸 많이 볼 때 수정체는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거 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많이 보는 것들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생활을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보는 시간을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멀리 보는 게 도움이 되시거든요. 특히 녹색을 보는 게 눈 피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이라든지 또는 운동 골프라든지 이런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먹는 거라든지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결국은 이런 노화 반응들은 우리가 비타민 C, E 이런 안티옥시던트를 먹는 게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눈에서는 빛을 받아들이는 시세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 비타민 A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들어있는 뭐 채소류라든지 딸기, 당근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것들이 눈 건강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주 갑작스러운 질문을 해가지고 당황스러워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저랑 비슷한 노안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나가야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좀 야외 활동을 하셔야지만 눈의 건강에도 좋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또 질문. 30대 초반입니다. 눈이 뿌옇게 보여서 병원에 갔는데 백내장 역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됩니다. 정말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30대 초반에 백내장이 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백내장이 조금 있었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안과를 가서 발견한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정체는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성이 빨리 오는 어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대 초반에도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토피가 심하시다거나 만성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방문했을 때 아직까지 수술이 필요 없다 그러면 수술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수정체는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백내장이 심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경우에는 지켜보시는데 단 급작스럽게 나빠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는 것은 꼭 권고해 드립니다. 네. 또 세 번째 질문 들어가고 우리 또 그 채팅창에 든 질문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70대 어머니께서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초점에는 문제가 없는데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는데 백내장 부작용일까요? 라거든요. 앞에서 제가 그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수정체를 집어넣습니다. 즉 우리가 마치 네네. 안경을 끼다가 도수를 바꿨을 때 많이 어지러운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 안에 있는 수정체 도수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운 거는 당연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처음에 경험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 다른 합병증이 없다 그러면, 다른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좋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배멀미 할 때
또는 차물미 할 때 멀리 보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고 어지럽고 할 때는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지 마시고 멀리 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면 언젠가는 결국 적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문제 없이 수술이 잘 됐다 그러면 어지러운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신 분이 방금 채팅창에 또 의견을 또 질문을 남겼는데요. 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부분 백내장이 오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아이들 셋 다 눈은 좋은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눈을 자주 비비고 또 약을 자주 넣고 있는데 약 말고 다른 관리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특히 심하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비고 또한 알레르기 증상을 좋아지게 하려면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백내장이 잘 오고 백내장뿐만 아니라 녹내장도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기적으로 안과를 방문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알레르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원인이 되는 항원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우리가 알레르기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주변 생활을 정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반려동물들은 조금 멀리하고 그다음에 습도는 항상 40에서 6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음식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그런 생활 습관을 우선은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치료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스테로이드이긴 하지만 비교적 부작용이 없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을 해서 여타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꼭 주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셔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뭐 좀 시간이 좀 충분하면 계속 이어서 하루 종일 읽고 싶은데 시간이 또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했을 경우 동시에 수술을 받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같이 이제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을 이게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양쪽 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눈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밀폐된 공간을 수술적 치료로 오픈을 하면 세균이 주변에 있는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양쪽 눈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안정성 차원에서는 절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안정성이 더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양쪽을 같이 하지는 않고요. 이게 정말 급하시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당장 다음 주에 해외로 이민을 가야 된다. 뭐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 또는 안전하게는 일주일 간격으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염증이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양쪽 눈 할 수는 있지만 하는 것은 권해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백내장 한꺼번에 하면 되지 왜 나눠서 하냐라고 저도 궁금해했거든요. 이건 바로 환자의 안전성, 감염의 문제를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마무리 강연 그리고 멋진 답변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리고 잠잠해졌던 코로나 환자가 다시 또 상승세에 있는데 그 우리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건강도 챙기시는 울산 시민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